저는 유머 있게 하죠. 네? 아니에요. 네, 저는 미술원 이론과 권태현입니다. 미술에 대한 글쓰기를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비평을 언제부터 하고 싶었냐라고 물으시면 굉장히 언제부터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학부 때는 사실 저도 대중문화, 문화이론을 공부를 했어요. 문화이론을 공부하면서 조금씩 더 시각 예술에 관심이 많아졌고, 그러면서 이거를 뭔가 글로 풀어서 이야기하고 싶다, 혹은 내가 이 글쓰기 자체로 어떠한 작업 혹은 이 미술계에 개입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비평적 활동이 되니까, 그래서 저는 비평적 활동 자체를 조금 더 뭐랄까요, 아름다운 글쓰기를 하는 거, 미적인 글쓰기를 하는 거에 좀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양원이라고 하고요. 미술원 미술이론과 전문사 과정 수료했고, 현재는 독립 큐레이터이자 여러 매체에 글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비평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비평이 보통 뭐 이성이나 이제 비판이라는 그런 개념들하고 많이 연관이 되는데, 전 사실 그거보다는 좀 더 따뜻한 거, 그러니까 아름다운 건 아름답게 쓸 수 있는 거, 그 예술을 지지하고 사랑할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비평의 본질적인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게 이제 비평의 가장 가까운 지지자로서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저는 영상원 영상이론과 이제 4학년 마친 정아림이라고 하고요. 지금 현재는 대중문화 글쓰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앞으로는 정말 다양한 분야에 대한 글쓰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고, 제가 처음 비평이라는 걸 하게 된 계기는, 저는 원래 극작과 소속이었기 때문에 창작 글을 쓰려는 마음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냥 글쓰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글쓰기라는 게 창작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서 되게 창작에 대한 좀 고집을 하고 있었다가, 글쓰기에 대한 글쓰기를 하는 것도 글쓰기라는 생각이 들어서 비평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영상이론과 전과를 하면서 영화를 비롯한 이제 대중문화에 대한 글쓰기를 시작하게 됐고요. 제가 생각하는 비평은 오해와 이해의 반복? 어떻게 보면 이해를 위해서 계속 오해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계속 오해해왔던 것들을 다시 또 이해하고, 그걸 오해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좀 세계를 향해 더 좀 예리하게 생각하는 것, 통찰하는 것, 그게 제가 생각하는 저의 비평적 목표라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술원 건축가 다니고 있는 최나욱이고요. 미술비평 3년 건축비평상 받은 계기로 지금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제가 예술학교 와가지고 미술이랑 건축을 공부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좋아하는 것도 생기고 싫어하는 것도 생기고 그런 거에서 수다나 잡담을 떨 일도 많이 생겼는데, 그때 그래도 사람들이 소중하게 만든 거고, 그리고 저도 되게 유의미하게 보고 있으니까 그런 걸 좀 더 신경 써서 얘기하고 싶은 게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고요. 앞으로도 제가 보는 것들, 그런 걸 좀 책임감 있게 얘기하고 싶은 게 제가 비평으로서 하고 싶은 것들이에요. 그만해요. 네, 저는 지금 현재 영화 글을 쓰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상이론과 전문사입니다. 이제 졸업해요. 성은 말씀이십니까? 이름 한창호입니다. 지금 이제 영화 비평을 조금씩 쓰려고 하고 있고요. 제가 생각하는 비평은 자기 성찰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성찰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에 대한 성찰, 그러니까 전체 삶에 대한 성찰이 곧 비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술에 대한 비평을 통해서 우리 삶이나 사회, 저에 대한 성찰을 하는 게 비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쓰는 그러니까 제가 지향하는 비평도 그런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영화를 보고 제 감정을 기록하고 싶다라는 의미에서 비평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만큼 제 감정 깊숙이 나아가는 비평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비평시천이라는 전시를 처음에 이제 기획을 하게 됐던 이유는 2015년 정도로 기억해요. 이때부터 좀 미술계에서는 좀 젊은 피해자들, 비평들이 많이 생산이 되는 시기여서 그런 현상 같은 게 굉장히 좀 재밌었고, 그리고 이렇게 젊은 피해자들이 생산하는 그 비평이 기존 비평가들이 했던 그런 실천들하고 어떻게 좀 대비될 수 있는지, 대별될 수 있는지 그런 걸 좀 고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평이라고 했을 때 보통 위기라는 말이 제일 많이 붙는데 이게 좀 모호한 수사라고 생각을 했고, 조금 더 세심하게 그 경우를 보면서 무엇이 문제고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어떤 대안적인 게 필요한지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기획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별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안 올 줄 알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비평에 너무 관심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사실 그러길 조금 의도한 측면도 있었는데 예상외로 굉장히 호응이 많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여줘서 비평 자체에 대한 관심도가 낮은 게 아니었구나, 비평 자체가 가진 어떤 방법론적인 측면, 형식적인 고민 이런 게 부족해서 비평의 위기라는 게 좀 나오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몇 년 전부터 비평의 위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뭐 이제는 비평의 위기라는 수사가 조금 피곤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그래도 어찌되었건 이것을 담론화하고 이것의 메타 비평의 시작은 어찌되었건 지금 비평의 현실을 진단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건 명확하게 위기적인 상황이고, 그래서 이 위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페이지로 빠지지 않는다면은 위기를 지금처럼 계속 이야기하고 위기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나아가고 어떤 제도로 정착을 시키고 혹은 제도에서 벗어나는 이야기들을 어떻게 잘 담아낼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내 말을 들어주거나 읽어주지 않던 사람들이 내가 그걸 받았다고 하면은 그걸 봐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제도적인 마련 등단 이런 걸 되게 너무 보수적이고 옛날 구시대적인 제도라고 말은 하지만 그게 갖다주는 그 구시대적인 권위 때문에 그게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있어야 사람들은 결국 읽고. 근데 그냥 제 스스로의 광고 효과를 바랐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상이라는 걸 받게 되면 무언가 어떠한 인정을 받았다는 어떤 권위가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좀 광고 효과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제 직업적 어떤 생계를 위한 어떤 광고 효과적 측면에서 굉장히 효과적인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금 부끄럽지만 좀 속물적인 어떤 마음으로 했던 바가 조금 있고. 저는 비평의 위기라는 말이 나오는 게 어떤 비평이 줄어든다라기보다는 비평을 보호해줄 수 있는 제도가 없어. 비평을 하려는 사람들이 위기감 느끼는 게 조금 더 큰 거 같아요. 좀 어떻게 보면 물론 제도라는 게 반드시 꼭 필요하고 다 좋은 것만은 아니겠지만 최소의 그런 보호받는 그게 있을 때 더 활발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진짜 글씨를 지면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부족해서 요즘은 뭐 블로그나 이런 곳에 많이 자기 글을 쓸 수도 있긴 하지만 그 되게 좀 휘발돼 버리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평을 사람들이 많이 했으면 좋겠지만 많이 하려면 많이 읽을 곳이 필요한데 읽을 곳이 없는 거죠. 뭔가 이렇게 딱 체계적으로 갖춰진 그런 게 부족한 것 같아요.
하지 않죠. 그 바르트가 주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라는 말을 할 때조차도 나라는 말을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까? 내가 엄마라는 말을 할 때에도 내가 말하는 엄마와 사람들이 내가 말하는 엄마를 이해하는 거는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차이를 내가 만약에 사람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는 엄마라는 진짜 되게 우리가 0살 때 배우는 말을 쓰기 위해서 너무 많은 각주를 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각주를 포기하다 못해서 사람들이 결국에 읽기 난해한 텍스트가 되고 만다는 건데, 그런 어떤 타협점이라고 해야 되나? 결국에 바르트는 각주를 쓰긴 써요. 이건 베르테르에서 거기서 나오는 거다. 이건 어디서 나온 거다. 사람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각주들을 찾아서 이제 그래도 읽어주세요 하고 하는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바르트가 글을 쓸 때 생각하는 독자의 층위가 있겠죠. 그래가지고 저는 그런 독자층들이 항상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영화 비평하는 분이나 다른 분야의 분들하고 얘기할 때 저는 얼마만큼의 각주를 사용할 건지, 그리고 대중들하고 얘기할 때는 얼마만큼의 각주를 사용할 건지, 그걸 전 조절하는 게 제가 비평할 때는 되게 큰 연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비평을 할 때 최대한 독자를 생각하는 게 저한테는 되게 비평가로서 그러니까 앞으로 좀 연습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플랫폼들, 전시든 작품이든 글이든 이제 향유하는 사람들은 항상 다를 테니까 저는 그런 게 저한테 되게 고민이에요. 제가 좀 지향하는 글쓰기는 글쓰기의 형식 자체에서도 너무 그냥 논리적으로 쓰는 글, 그냥 평범한 크리틱의 그런 글쓰기가 아니라 형식적으로도 조금 더 미적 실험이 가능한 어떠한 매체로서 미적 실천으로서의 비평 이런 거를 생각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이론적으로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뭐 여성적 글쓰기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한 뭔가 글쓰기 자체에 대한 성찰, 수행, 뭐 여성 글쓰기 이러한 뭐랄까요 방법적인 형식적인 글쓰기들이 비평에서도 조금 등장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좀 들었어요. 비평 자체를 미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데 대한 고민이 있어요. 이 여러 가지 영화는 여러 가지 세계가 있잖아요. 그 영화 감독의 세계가 있고, 영화 감독이 세계를 바라보는 또 방식이 있고, 그리고 그 제가 영화를 바라보는 방식과 제가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이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세계 간의 어떻게 보면은 어떤 번역 행위라고 번역 행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항상 이제 글쓰기를 할 때도 그 안에 있는 세계가 무엇이고, 이 연출자는 그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나는 또 그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 지점이 계속 저는 고민하면서 글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감정을 중시하는 것도, 왜냐하면 그 세계를 제가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이나 그 감독이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이나 거기에서 그 관점 자체를 작동시키는 게 감정과 굉장히 이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을 쉽게 정리하는 거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제가 생각하는 유효한 비평은 모두가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거대 담론을 너무 어렵고 심오한 얘기부터 시작하게 되면 얘기의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질문지에도 있지만 저는 항상 저에서부터, 그러니까 내가 왜 이게 싫은지에서부터 조금 얘기를 시작하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유은 선생님이 해주신 얘기인데,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라고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왜 좋은지 이유를 찾지 말고 이게 왜 싫은지를 찾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싫은 거를 마주할 때 내가 나를 알 수 있는 건데, 만약에 나랑 똑같은 지점에서 불편함을 느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게 거대 담론이 되는 거겠죠. 애초에 거대 담론을 가져와서 거대 담론을 얘기하자가 아니라
작은 데서부터 출발해서 거대 담론을 만들자가 저는 조금 더 그러니까 비평이 이렇게 확산될 수 있는 좀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중문화라는 건 정말 쉽게 모두가 다 접할 수 있는 거고 정말 친구들하고도 얘기할 때 뭐 TV 프로그램 얘기하고 연예인 얘기하고 이런 거 너무 쉽잖아요.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하면 어려운 얘기부터 시작하지 않아도 지금 가장 사회적인 문제를 얘기하기가 쉽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생각하는 비평은 좀 가장 동시대적이고 가장 좀 쉬운 얘기부터 시작하고 저도 쉽게 쓰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글을 되게 쉽게 쓰는 건 중요한 재능이라고 생각하고 덕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내용은 쉽게 쓸 수가 없는 것도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게 그냥 멋을 부리겠다, 뭐 이론으로 점철했다 이게 아니고 정말 어렵게 쓸 수밖에 없는 어떤 특정한 사유의 도달이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어려운 글쓰기를 대타적으로 보는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거는 비평가는 사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준전문가인데 어쨌든 연구 기반의 어떤 그런 전문가인데 사실은 그 연구가 사실 아카데미즘에 비해서 좀 열등한 걸로 취급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거만큼 성취를 이루는지는 좀 의심스럽고 나욱 씨도 말했던 것처럼 비평가는 결국 자기 취향 안에서 그러니까 어떤 아비투스 아래에서밖에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누구나 자기의 위치가 있는데 그 위치를 벗어나서 전적 시점으로 볼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저는 담론이나 이론적 차원에 대한 어떤 치열한 고민이 그걸 좀 객관화시키거나 보편화시킬 수 있는 시점을 만들어준다고 굉장히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중요하다. 이런 게 공부를 열심히 하자.